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고려시대 세 번째입니다. 21회부터 25회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회입니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몽황쟁 유적지를 찾아서 진도의 용장삼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로 이것은 삼별초의 난과 관련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몽골군이 항복한 고려왕실은 1270년 개경으로 한다 하였다. 삼별초는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며 진도로 근건지를 옮겼다. 이곳에서 배중손의 지도하에 궁궐과 성곽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제주도에 가서 또 김통정의 지휘하에 또 끝까지 전투를 항쟁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괴멸되고 김통정은 자결을 합니다. 자, 국경지대인 양계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것은 국경지대 양계에 그 군사적 요충지에 처음 설치하는 것은 진이죠. 진입니다. 진을 설치하죠. 진을 설치하고 이 진과 주의 지방군을 주진군이라고 그러죠. 주진군이랍니다.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잡색군을 여기에 해당되겠죠. 잡색군. 그 다음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부로 편제됐다. 이것은 훈련도감의 군사 편제죠.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 병농률치의 부대로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주진군, 주연군과 같은 고려시대의 지방군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어느 시기냐 이 말이죠. 고려냐 조선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이죠. 이승장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했는데 의붓 아버지가 집이 가난하다며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의붓이라 그랬죠. 의붓 새아버지. 하지만 어머니가 이를 반대하면서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절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재혼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이가 다행히 학문의 뜻을 두고 있으니 아이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제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 남편을 보겠습니까? 전 남편을 어떻게 다시 보겠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조선 후기는 될 수가 없죠. 라고 말하여 공을 솔성제에 입학시켰다. 솔성제 관악 7제 중에 하나가 솔성제죠. 예. 봄에 과거에 응시하여 김돈중의 문생으로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했죠. 자, 김돈중의 문생 했으니까 좌주 문생 관계죠. 김돈중은 김부식의 아들이죠. 재산 상속에서 큰아들이 우대받았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풍습이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가 세워졌다. 이것도 조선 후기.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이것이 고려시대죠.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드리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조선 후기.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다. 이것도 조선 후기.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려미술대전입니다. 여기서 고려미술을 뽑아라는 거죠. 전부 다 2개씩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2개는 고려미술이고 2개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나전칠기 고려시대 맞죠? 양유관음도 맞죠? 양유관음도. 자,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백자죠. 그릇이죠. 백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분원에서 주로 생산된 청화백자입니다. 이것은 괴불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대단히 형사가 있을 때 바깥에 높은 10m 정도 되는 높은 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 그림을 걸죠. 이렇게 해서 걸어놓는 불화라는 뜻으로 괴불이라 그러죠. 불화. 괴불화 해도 되고 다른 말로 또 탱화라고도 하죠. 탱화. 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괴불, 탱화는 모두가 17세기 이후의 것이라는 것.
따라서 고려시대 것은 탱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기역과 니은인 1번. 다음으로 갑니다.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기철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되었으며 그들의 친당들은 모두 도망쳤다. 기철이 나오면 바로 이것은 공민왕 때구나 라고 알아야 되겠죠. 궁성은 엄중한 경계 중에 있었으므로 정지상을 석방하여 순군 제공으로 삼아 왕을 호위케 하였다. 정지상 조금 혼란스럽죠. 여기 왜 정지상이 나와? 자, 1135년에 묘청이 난이 일어나죠? 그때 정지상은 한글은 정지상 둘 다 똑같지만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정지상. 그리고 여기서 정지상은 이렇게 씁니다. 정지상.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한자를 써야 됩니다. 이걸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보우, 고려 말의 보우와 조선 전기의 명종 때 보우, 한글은 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 정순왕후가 조선시대에 3명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 똑같지만 전부 다 한자는 다릅니다. 얼마 안 되어 고의로 기철의 무리를 방임하였다는 이유로 원호등을 옥에 가두었다 죽이고 그들의 집을 몰수하였다. 정동행 중서성 이문소를 철폐하였다. 이문소 아주 악명을 떨치던 이문소죠. 중동행 중서성의 행중서성은 흔히 줄여서 중동행성이라고 그러죠. 정동행성이라고 그러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철폐했다. 자, 이것은 공민왕 때 이야기.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과전법은 공양왕 때죠. 1391년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4대 광종 때 이야기.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었다. 정계는 정계. 그 다음에 계백요소, 백요들 많은 모든 관료들에게 훈계하는 글 계백요소. 이것은 태조왕건이죠. 예, 태조왕건입니다. 자,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정계와 계백요소를 반포를 하죠.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전민변정도감, 전 토지와 백성들을 똑바로 잘 구분해서 똑바로 바로 잡는 거, 그런 도감을 설치했다. 전민변정, 정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전민변정도감, 둘 다 씁니다. 이것이 바로 공민왕 때 이야기죠. 전민변정도감은 한 번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7번 정도 설치됩니다. 그때마다, 권문세족들이 방해에 의해서 제 역할을 못했죠. 권문세족들이 좋아할 일이 없죠. 전민들을 빼앗은 점탈한 전민들을 되돌려 주라고 하는데 권문세족들이 들을 이유가 없죠. 반발하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다가 공민왕 때 와서 신돈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이 됐죠. 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것은 성종 때에 따라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인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무엇을 설치하여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지문화성사로 판사를 삼고 했습니다. 자, 시중은 문화시중이죠. 평장사는 4사람입니다. 그 전부 다 평장사라고 그러죠. 이조시대, 조선시대 때 판서하면은 그냥 판서라는 건 없죠. 이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 따로따로 있듯이 평장사 하면 이 평장사가 하나의 직책이 아니라 평장사는 거기에는 문화평장사, 문화시랑평장사, 중서평장사, 중소시랑평장사 있어 4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평장사 넷 해서 8명이 되죠. 그것을 바로 팔좌라고 합니다. 팔좌.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팔좌 8사람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하였다.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도백마사라고 그러죠.
도는 총괄하다, 우두머리 이런 뜻이죠. 뭐를 병마사의 우두머리 해서 도병마사가 됩니다. 육부를 통해 행정 실무를 맡아보았다. 이것은 상서성이 되겠죠. 국방과 군사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 병마에서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했다. 이건 3사. 관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관으로 불렸다. 이것은 어사대가 되겠죠. 어사대. 이거 갑자기 또 글자가 어사대. 그 다음에 관리를 임명할 때 심사하여 동의하는 권한이 있었다. 서경권이 있었다는 것은 어사대와 그 다음에 중사문화성이 낭사로 이어진 대관이 할 일이죠. 대관. 그래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이것이 정답이 되죠. 2번. 그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봉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봉기, 벌떼처럼, 벌봉자죠.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이 봉기. 명학소의 백성, 망리, 망소의 등이 무리를 모아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조정에서 최원부와 박광수 등을 보내어 달렸으나 적이 따르지 않았다. 충순현이라고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 주면서 달렸지만은 결국 수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토벌을 해버리고 다시 또 명학소로 강등시킵니다. 남방에 도적이 봉기하였는데 그 중에 세력이 큰 자인 김삼인은 운문에 운거하고 효심은 초전에 운거하여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현을 공격하였다. 자, 이거 동경밀란이라고 하죠. 동경. 신라부흥을 내었다. 이것이 동경밀란, 신라부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무신집권기에 발생하였다. 둘 다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몽골의 침입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둘 다 해당 사항 없음. 원간석기 고문세족 수탈에 저항하였다. 임술 농민봉기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1862년 조선 후기 때 일어나는 임술 농민봉기죠. 그래서 정답은 무슨 집권기에 발생하였다. 2번이 되죠. 자, 국왕의 정책으로 가국왕. 이 우물은 목과 장하왕후가 인연을 맺은 곳이라고 전해진다. 일찍이 그는 궁녀의 명에 따라 나주를 정복하기 위해 출정했다. 전설에 의하면 나주에 머물던 그가 샘터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체하지 않도록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서 건넸다. 그녀가 바로 훗날 혜종의 어머니가 되는 장화왕후이다. 완사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완사천이라는 거는 한자를 써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완이라는 것은 빨래할 완자입니다. 빨래할 완자. 산은 깊사라 그래서 비단, 천을 이야기죠. 천. 비단으로 만든 천. 천은 샘천이죠. 완사, 빨래터입니다. 완사천은. 어쨌든 완사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와의 로맨스가 있었던 거죠. 오도 양계의 지방제도를 완비했다. 이것은 현종 때 이야기고, 긴 제도와 사신관 제도, 이것이 태조 왕건 때죠.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것은 4대 광종 때입니다. 958년. 그 다음에 이성 육부제를 토대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했다. 이것은 성종 때 이야기하죠. 983년.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은 시정전시과는 967년, 976년, 그 다음에 개정은 998, 그 다음에 경정은 딱 100년 뒤에 1076년입니다. 문종 때입니다. 경종, 목종, 문종.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다음 상수문을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엎드려 보건대 적신 이의민이 나오죠. 이의민은 무신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죠.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이야기,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였습니다.
임금 자리를 흔들고자 꾀하니 화의 불길이 커져 백성이 살 수 없으므로 신등이 폐하의 위령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옛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행하여 빛나게 중흥하소서. 3과 10가지 일을 조목으로 아래입니다. 봉사 10조를 이야기하죠. 봉사 10조. 봉사 10조. 최충헌의 봉사 10조죠. 이렇게 명종에게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렸는데 명종이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명종을 폐위시켜버리고 신종을 왕위에 앉히죠. 이자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이것은 척준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인종 때의 척준경. 그 다음에 묘청경의 서경천동 운동을 진압하였다. 이것은 1135년 김부식에 대해 해당되는 이야기죠. 인종 때입니다. 성종에게 지방간의 파견을 건의했다. 이것은 최승로의 심의 28주가 되겠죠. 성종 때 외교 담판으로 광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서희가 되겠고, 성종 때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최충헌이죠. 교정도감. 자신이 또 교정도감의 최고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을 자신이 맡아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교정도감 최충헌입니다. 정답 5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서 옳게 고른 것은 보면 연표가 몇 세기로 나눌 수 없도록 918년, 1019, 1170, 1232, 1270, 1388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연도를 외워버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왕이 이르기를 그들은 임금을 능가하는 위세를 빙자하여 나라의 법도를 흔들고 관리 임명을 좌우하며 다른 사람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았다. 다행히 반역의 무리인 기철 등과 간악하고 무정한 무리인 수경 등은 이미 나라의 법대로 처단되었은 기철 일파를 처단했다. 이것은 공민왕 때 이야기죠. 협박을 받아 그들에게 따른 자는 죄를 묻지 않겠노라. 이제부터는 법령을 준수하고 기경을 정돈하여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새로이 출발할 것을 기약하노라 라고 했다. 이것은 공민왕 때 이야기죠. 그래서 공민왕 때 이야기니까 위화도 해군 이전, 그 다음에 개경환도 이후, 개경환도 1270년,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 1388년, 강화도 천도, 이런 것도 연도는 다 외워두는 것이 더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으로 갑니다. 가 양식으로 건축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주심포 양식이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주심포 양식, 특히 부석사 무량수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목조 건축에서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의 하나다. 공포입니다. 공포. 이건 건축 용어라서 이 공자는 여기 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목조 건물에 지붕을 얹을 때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고르게 전달함과 동시에 건물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한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져 있는 것. 기둥 가운데 주심포. 건축 양식을 말한다. 이 양식은 고려전기에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번이 정답이죠. 응진전 이거는 다포 양식이고 이것도 나머지 전부 다 다포 양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밑줄 그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에게 패한 까닭이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기병은 말탄 병사를 기병이라고 하죠.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상소에 따라 비로소 이 부대가 설립되었다. 무릇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 기병, 신기군, 기병이죠. 군. 그 다음에 말이 없는 자는 신보군, 신보 걸어라 하면 보병. 그 다음에
도탕, 경궁, 경로, 발화 등의 군으로 삼았고 20살 이상 남자들로 거자가 아니면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했다. 거자라는 것은 과거 공부하는 학생을 이야기하겠죠. 승려를 뽑아서 항마군, 마귀에 대적하는 군, 항마군로 삼아 다시 군사를 일으켜고자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별무반을 이야기하겠죠. 별무반을 이야기합니다. 2군 6위로 편제됐다. 이건 주한군은 이건 아니죠.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여진 정벌 맞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다. 이것은 2군 6위에 해당되겠죠. 무신 정권을 유지하는 사병 역할을 했다. 이것은 삼별초가 해당되겠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이것도 삼별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달의 인물, 문종의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승려, 바로 대각국사 의천을 이야기하죠. 11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불교 개혁의 앞장서며 교단 통합운동을 펼치는 등 고려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훗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는데 김부식이 추모에 글을 썼다. 대각국사 의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주전도감을 설치하죠. 그래서 상평통본이 아니라 사만통본이 이런 화폐를 만들 해등통보 뭐 이렇게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맞고 수선결사, 이것은 수선결사를 통한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이것과 이것은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자, 이것은 수선결사는 누굽니까? 수선결사는 보조국사 진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일이 나왔죠. 선종. 그 다음에 이론 멤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 교관겸수. 그래서 여기서는 교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맞죠? 이거는 보조국사 진울,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교장을 편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작업이 뭐죠? 그 앞서서 한 것이 바로 새롭게 꾸민 여권 신편 제정교장 신편 제정교장 총록 이렇게. 아유, 많다. 새롭게 엮은 모든 여러 종파의 교장에 대한 총 목록, 이런 뜻으로 이것을 미리 목록을 작성해서 그리고 교장을 만들죠. 교장은 경율론 대장, 이 대장은 경율론이죠. 그 경율론에 대한 주와 소, 즉 주석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장이라는 것.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것은 3번. 지도의 가다 국가와 고려의 교역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교역으로 옳은 것은 했죠. 고려. 경원 계시는 조선시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에서 수입한 주요 물품은 수은이라든가 황과 같은 것은 일본으로부터 황이 뭐죠? 유황이죠, 유황. 유황은 화산지대에서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도입이 되는 것이 수은이고 유황이라는 것. 나와의 무역에서 만상이 출동했다. 만상은 조선시대의 그 상인을 만상이라고 그러죠. 예, 만상은 의주에 있는 만상이니까 나는 여기인데 의주는 여기죠. 여기에 만상이 있었죠.
나의 수출한 주요 물품은 금, 은, 인삼 등이었다. 나, 카이펑, 개봉이죠. 개봉. 송나라 개봉에 한 것은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다의 요청으로, 그 다는 일본의 요청으로 삼포를 개항했다. 삼포 개항은 조선시대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고려의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전주시는 도로 이름에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교동에서 우화동 삼가에 이르는 길은 뭐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이것은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도읍으로 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완산주 도읍으로 나라를 세운 것은 견훤의 후백제죠. 따라서 견훤로가 되겠군요. 가는 견훤, 양기를 휘어서 세력을 키웠다. 양기를 휘어서 세력을 키운 것은 궁리의 이야기죠. 후당 5월 등과 국제적으로 교류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답.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설을 설치했다. 후고구려 궁예. 성악의 호족 출신으로 나주를 점령하였다. 이것은 왕건에 대한 이야기. 신라에 대해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왕건에 대한 이야기죠. 고려 왕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외교통상부는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고려 초의 문신 누구를 첫 번째로 선정하였다. 993년은 뭐죠? 외교로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영토를 확장한 인물로 뛰어난 외교관이자 협상가였다. 993년 하면 거란의 제1차 침입이구나. 거란의 침입 010, 018, 019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공이 두 개죠. 2차 침입, 3차 침입. 이거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993년에 1차 침입 이래 되죠.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거란의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단판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죠. 동령부를 회복하였다.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죠.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 이야기.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동북구성은 윤관이고 동북구성은 1107의 윤관.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이것은 수복은 공민왕 때 그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동령부도 마찬가지 1370년 동령부는 공민왕 때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강동육주 3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거란의 1, 2, 3차 침입 연도를 외워두시고 밑줄 그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어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하자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어봤다. 몽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 공민왕이죠. 주자검을 세웠다. 주자검은 어디죠? 발해죠. 만권당을 설치했다. 이것은 충선왕 때 이야기. 소격서를 폐지했다. 조선 중종 때 이야기죠. 조선 때. 그 다음 독서 삼품가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신라 원성왕 788이죠. 788 신라 원성왕 때 이야기.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하였다. 이것이 공민왕 때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명왕의 신이함으로 동명왕 편이라고 했죠. 이것은 누굽니까? 이규보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시로 남겨 우리나라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동명왕편.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땡. 고구려 개성 의식이 반영했다. 고구려 동명왕이죠. 네, 맞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겠죠.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관설화가 수록됐다. 삼국유사.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계보가 수록되었다. 이것은 좀 애매하죠.
역대 왕조의 계보가 수록된 건 뭐가 있을까요? 사제 김정국 선생의 그 역대 수수 승통도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걸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중국과 우리나라 고려 때까지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비교를 해서 이렇게 왕조 계보를 수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역대 승통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하지는 않지만, 사제 김정국, 김효사 때 관련된 인물이기는 하지만 김효사 때 화를 당하지는 않죠. 김안국의 모제 김안국의 동생 사제 김정국 선생이 역대 수수승통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기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정답은 아니죠. 여기서는 정답 2번.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것은 이 탑의 복원은 국내 문화재 보존 복원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탑의 복원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성 부수산 사찰의 건립, 일본 국내 대신이 해체하여 일본으로 밀반출 배들 등이 국내외 언론에 석탑 약탈 기사 보도 후 반환운동 전개, 반환되어 경복궁 회랑에 보관, 경북 내 전통공연관 앞에 복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 후 실내 전시 엄청 높은 탑이죠. 예,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이야기합니다. 1번은 부여 정림사지 5층 탑, 이거는 신라 다보탑, 이것은 발해 영광탑. 4번은 평창의 오대산에 있는 오대산 감사합니다. 갑자기 있어요. 거기서 팔각 9층 석탑이 되죠. 월정사죠, 월정사. 이것이 정답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것은 현재 그 중앙박물관에 가면 딱 들어가면 저 끄트머리에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숙종 친정체제를 강화하다. 조카인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숙종은 문벌 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국의 변화를 시도했다. 숙종은 국왕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생이자 승려인 대각국사 의천과 핵심 측근인 윤관을 중용하고 그래서 의천과 윤관이 해당되는 것,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1104 별무반 윤관 맞죠? 삼별초를 조직하여 정권 유지에 활용하였다. 이것은 무신 정권 때고,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통용을 추진하였다. 해동통보 맞죠?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하였다. 이것은 광종 때 이야기. 그래서 기업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짐은 4만 3천의 음덕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 되며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므로 마땅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간달에 현행하여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하라. 여기서 수덕, 음덕, 산천의 음덕 이런 거 나오면 이것은 풍수지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학보급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유교죠. 비보사찰 건립에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정답. 양반 사대부의 산송에 영향을 끼쳤다. 정답.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유학.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 3번이 있네요. 3번.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는, 영주 부석사는 아무튼 한국사 능력검정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의상이 창건한 사찰이다. 이 사찰의 무량 수전에는 흙으로 빚은 대형 서조상,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죠. 소 할 때는 이 소조라는 것 자체가, 소는 소상이라 그러죠. 소상. 흙으로 만든 상, 흙으로 만든 것,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이렇게 해서 이거 흙으로 만든 것을 소조상이라고 합니다. 서방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를 향마 촉지인의 자세로 구현하였다. 이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 이 중지가
땅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촉지라고 해요. 촉지. 촉지. 촉은 딱 대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촉지? 땅에다 땅을 딱 대는 거죠. 땅에. 촉지인. 인은 도장에 인자습니다. 촉지인의 자세로 구현하였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의 불상 양식을 개성한 것으로 국보 제45호로 지정되었다. 정답은 2번이네요. 1번은 광주 화사창동에 있는 철불이죠. 광주. 3번은 저 강원도에 있는 도피안사에 있는 철불. 그리고 이것은 삼산관이 있는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죠. 소조암입니다. 2번이죠. 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보게 최후의 권력 남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네. 그러게 말이야. 최후집에 설치한 뭐에서 인사행정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네. 자, 최후가 설치한 인사행정의 사적 기구 바로 정방이 되겠죠. 정방입니다. 도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도당은 도병마사가 나중에 도평이사사로 불리죠. 그때 도평이사사를 도당이라고 합니다.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대간. 충렬왕 때 첨입으로 격하되었다. 이것은 이성이죠. 이성을 첨입으로 격화시켜버리죠. 공민왕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서대의 관원들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대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25회로 갑니다. 다음 유운을 남긴 왕의 대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력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교를 장려하고 사원의 폐단을 넘단하라. 서경은 짐에게 근본이니 3년마다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라.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고 온고지신의 교훈으로 삼아라. 자, 저 사진도 보면 이건 태조 왕건이구나 라는 것. 이것은 훈요 10조가 되겠죠. 건국 정벌을 청명하였다. 이것은 묘청의 난 때 묘청이라든가 정지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이거 맞죠? 정답. 중국의 남조와 교류하여 문물을 수용하였다. 이것은 백제 때 이야기고, 백제 무령왕 때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장악하였다. 이것은 장보고 이야기고, 일본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와 부여의 개성을 표방하였다. 이것은 발해 문왕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밑줄 그은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왕은 왕비인 노국공주와 함께 개경을 떠나 안동지방 복주라 그럽니다. 복주. 안동을 그때는 지금은 안동이지만 그때는 복주. 지방으로 피난했다. 그곳에 부녀자들이 모두 나와서 왕비가 강을 건널 때 사람으로 다리를 놓아 건너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뒤 안동지방의 부녀자들이 정월 보름날 이를 재현한 것이 풍속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안동 가서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안동웅부라는 글씨를 남깁니다. 공민왕 안동웅부라는 글씨를 남깁니다. 굵직하게.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광종,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했다. 맞죠?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맞고, 아닌 것은 1번이네요. 신돈을 기용하여 전면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맞고, 쌍성총관부 유인우죠.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이북당을 수복하였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주심폭의 맞배 지붕으로 건물은 기둥은 베를린 양식이다. 1971년 보수공사 때 발견된 상향문에 의해 건립연대가 1200년대 초로 추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일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주심폭의 맞배 지붕이라 그랬죠. 이건 팔짝이죠.
맞배지붕은 앞뒤 이것만 있는 거죠. 이렇게 생겼죠? 맞배지붕. 안동 봉종사 극락전. 그 다음에 팔상전자. 이건 뭐 다, 이거는 다 아니고. 둘 중에 하나죠? 1번인가 2번인가? 이 말이죠. 자, 1번인가 2번인가. 이거는 맞배지붕이, 이거는 팔짝지붕, 이게 맞배지붕이니까 자, 정답은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주심포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 저 주심포가 아니니까 해당사항 아예 없음.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진삼국사표 했죠. 자, 삼국사기를 진삼국사, 진은 진상하다라는 뜻이죠. 삼국사를 올리면서 쓴 글이 진삼국사표입니다. 자, 진삼국사표. 어떤 교과서에 보면은 이것을 삼국사기 서문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틀렸죠. 지금 고쳤을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왜냐면은 이것은 삼국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 처음에 앞에 서문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독립된 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삼국사기 서문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삼국사기라는 책 맨 앞에 서라고 썼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내용도 거기 맞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것은 삼국사기라는 책을 올리면서 따로 글을 써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진삼국사표, 이것은 김부식이죠. 문헌공도를 만들어 사학을 진흥시켰다. 문헌공도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문헌공 최충이 사학 구제를 만들죠. 구제 9개 과목을 공부를 시킵니다. 사학 구제를 시켰는데 여기 출신 제자들이, 최충의 제자들이 나중에 최충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헌이라는 시호를 받죠. 문헌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다들 문헌공이라 그러고 자신들을 문헌공의 제자라는 뜻의 문헌공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최충이 문헌공도를 만들진 않죠. 나중에 문헌공도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만권당에서 원예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것은 익제 이재영 같은 분이죠. 그 다음에 서경리에 묘청이 일어난 난을 진압하였다. 이것은 김부식이 맞고 개경세력 김부식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 이건 최충원에 대한 이야기죠. 교정별감으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것은 일현선사의 그 삼국 유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세 번째 시간 21회부터 25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네 번째 26회부터 30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고려시대 네 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